어딘가의 연구소로 보이는 시설, 시터슨과 헤들리는 자기들끼리 시시껄렁한 수다를 주고받습니다. 이때 다가오는 다른 연구원 웬디, 그녀는 스톡홀름 지부가 실패했으며 일본과 자기들만 남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죠. 아무래도 뭔가 중요한 실험을 하는 곳인 듯 보이네요. 화면이 바뀌고 대학교 친구인 데이나와 줄스의 남자친구 커트와 그의 친구 홀든, 그리고 허구한 날 마약이나 빨아대는 마티, 그들은 커트의 사촌이 소유한 별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붕에서 한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네요. 캠핑카를 타고 신나게 달리던 그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주유소에 들리지만 주인으로 보이는 노인은 그들에게 극도로 불친절하네요. 처음 보는 줄스를 향해 저속한 말을 내뱉는 그를 뒤로하고 그들은 목적지로 향합니다. 그런데 오두막이 참 어떤 영화에 나올 법한 곳이네요. 심지어 반대편을 관찰할 수 있는 거울까지. 아무리 봐도 평범한 오두막은 아니죠. 그리고 어딘가의 연구실에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체 이들은 뭘 꾸미고 있는 걸까요? 한편 주인공 일행은 호수에서 수영도 하고 밤에 술을 마시면서 진실게임도 하는 등 자기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앞으로 본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채 갑자기 저절로 열린 지하실의 문, 그리고 진실게임의 벌칙으로 데이나가 내려갑니다. 알 수 없는 온갖 소품들이 늘어져 있는 지하실. 데이나는 그곳에서 어떤 일기장을 찾아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일기장의 내용 중 라틴어로 된 구절을 읽은 데이나, 그리고 오두막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버크너 일가의 좀비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내기의 결과를 말하는 연구소 직원들, 도대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예상대로 주인공 일행은 이 좀비들에게 목숨을 위협받게 됩니다. 영화를 포함한 창작물에는 항상 어떠한 상황이 동반되는 전형적인 전개가 있죠. 우리가 흔히들 클리셰라고 부르는 그것이요. 사실 클리셰는 굳이 비유한다면 철로와 같아요. 정해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서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상당량 줄어들죠. 다만 이를 보는 관객 혹은 독자 입장에서도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 풀어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리셰는 양날의 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영화는 그런 호러 영화의 클리셰를 한데 끌어모으고 그걸 일부러 계속해서 뒤틀어버립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외지로 여행을 떠나고 중간에 만나는 토착이는 외지인을 경계하며 꼭 하지 말라는 짓은 하고야 말죠. 다만 단순히 클리셰를 비틀고 비웃는 시도는 웨스 크레이븐 감독의 영화 스크림에서도 한번 시도한 전적이 있어요. 영화는 전형적인 호러 영화의 틀 안에 SCP에서 따온 듯한 설정을 부여함으로써 세계관 자체에 대한 확장을 꾀하고 있어요. 다만 어디까지나 영화이기 때문에 클리셰를 부수려는 배우들은 관객을 하나의 무대를 만들고 그 안에서 클리셰로 이끌어 사망자를 만드는 연구소 직원은 영화 제작자를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찌 보면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딸려오는 재미는 어디까지나 오롯이 관객의 몫이고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클리셰를 부수고 비틀어버리는 영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클리셰를 깨트린다는 것이 사실 창작자 입장에선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쉽게 말하면 멀쩡한 길을 냅두고 아스팔트를 새로 깔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최고의 오락성을 가진 호러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전개 자체에서 오는 재미도 재미지만 하나의 영화에서 다양한 괴물들의 바디 카운트는 마치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을 충분히, 아니 오히려 넘칠 정도로 주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더없이 깔끔한 엔딩까지 더해지니 어설픈 속편이라는 무리수를 둘 여지조차 주지 않아서 이보다 즐거운 호러 영화는 찾기 어려움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